파티클 스크린, 스크린 기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이전에는 그냥 보통 반도체 공정에서 하는 것처럼 크롬 깔고 패터닝하고 이렇게 해서 칩으로서 이해를 했는데요. 뭐 뒤에는 것들은 뭐 좀 이제 너무 연구적인 것들이라서 좀 빨리 끝내야 되니까 제가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갖고 왔는데요. 형이 주말마다 꼭 일하라고 나한테 저를 부릅니다. 그러는데 제가 형이 버린 쓰레기통에 제가 이거를 주웠어요. 이걸 주웠는데 이게 뭐지? 저도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실리콘 이용을 해서 그거를 다시 이 패터닝을 해가지고 글라스나 폴리머 위에 올리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뭐지? 하고서 난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라고 시작한 게 스크린 기법을 이용한 칩을 만드는 기술들을 제가 이제 해왔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즘에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웨어러블. 네. 종이로 맞습니다. 필름으로 만들죠. 지금 현재 추세로서 우리 몸에 있는 그 정보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건강 관리를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는 웨어러블 바이오 센서입니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실은 이제 2세대 진단 킷이라고 하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있을 때 뭐 침을 넣어서 이렇게 떨어뜨린다든지 임신 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2세대 키트라고 하거든요. 그건 페이퍼 베이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그거는 이제 정성 분석이라고 해서 yes, no만 알 수 있어요. yes는 뭐 하기도 하고 막 그 색깔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뭔가 그러면 신호를 좀 바꿔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당연히 전기적 신호를 바꿔야 되는데 바이오 시그널을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전기 같은 거를 필요하고 일렉트릭 서킷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또 휘어져야 돼요. 몸에 붙여야 되니까. 또 늘어나기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던 고체 형태의 칩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하려다 보니 스크린 프린팅이 되어져 할 수 있는 바이오 칩이 현재 대세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그 시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바이오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임상 테스트도 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건데 바이오 칩 또는 바이오 센서 시장은 향후 5년 이내에 무례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마 주도적으로 우리 생활에 깊숙이 반영할 텐데요. 4세대로 넘어가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4세대, 5세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진단. 저는 이제 뭐 암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니까 진단을 좀 더 빨리 하면 좋겠다. 우리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고 어디가 아파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대부분 뭐 적어도 2기, 3기 넘어갈 때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때부터는 수술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1기나 뭔가 어떤 심텀이 있을 때 잡아버리면 그냥 약물 치료로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우리 그 기회를 놓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좋은 거는 우리 몸에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암 인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몸에 뭐 개수적으로 한 10개 있어야 된다. 근데 갑자기 암이 생성되면서 그게 한 100개, 1000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전체 그 볼륨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우리 몸에 허리게 되는 것들을. 그러니 이 작은 굉장히 작은 후량들의 그 혈액에 들어있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그런 걸 포집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호를 전환시키고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작은 것들을 잡기 위한 기술이 없었는데 한 10년 정도 됐죠. 나노파티클이라는 것들이 이슈가 되고 나노파티클의 어떤 성질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이동시킬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뭐 아이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철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바이오 센서가 한 단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4세대 웨어러블, 삽입형 센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체적인 신호들을 전자나 빛이나 힛이나 매스 같은 것들의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트랜스퍼하는 거예요. 광학적으로 또는 전기적, 화학적으로 바꿔서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크린 프린팅을 해야 돼서 전극을 만든다. 이것 때는 2단계에 관련된 것들이고 1단계에 있는 나노파티클 관련된 캐리어 그리고 3단계에서는 패키징과 시험 검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나와져 있는 것들인데 이건 실질적으로 나와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 프린팅 되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센서를 부착을 해서 현재 우리 몸에 관련된 눈, 그다음에 입, 그다음에 안에 있는 모니터링을 위해서 혈압, 바이러스 또는 요즘 이제 가장 핫한 혈당 이런 것들을 디텍션하게 되고요. 한 번 더 나아가서 사실은 웨어러블 붙이는 거기 때문에 전자장치이고 근데 이걸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또 휘는 LED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착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전화 같은 것들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풀 패키지고요. 체외 진단 기기, 풍치입니다. 의학적으로 시약처에서 체외 진단 기기로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12대 국정과제 과학과 관련해서 한 분야가 첨단 바이오인데요. 첨단 바이오의 세부복수로 바이오 센서도 있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인포메이션을 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현재 센서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또한 돈 지갑적인 산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데가 사실은 잘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리더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를 포함해서 작은 것들을 참 잘 만들어요. 일본 사람들도 그렇긴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관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관련된 바이오칩 학회나 생명과학 이런 데 가면 센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선진국 대비 어떤 기술 수준이다. 그러면 일본은 앞서 있기도 하고 굉장히 근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과학자분들이나 회사들이 앞으로 센서 관련된 분야에서는 물론 탑으로 진행을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튼 목적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강도를 높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1단계 필요성들이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작게 할 것이냐, 붙일 수 있느냐, 잘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관련된 기계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게 만들어야 된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된다. 제가 실리콘 웨이퍼로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해서 하나하나씩 뜨잖아요. 그죠?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스크린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그 위에 서킷을 2차 공정을 통해서 센서를 올리면, 제가 생각했던 가격 범위가 한 5분의 1 이상, 10분의 1 가까이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현재 아무 일렉트릭 서킷이 없는 것들도 지금 코비드도 한 4, 5천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혈당을 모니터링 한다. 이런 것들, 패치들은 기본적으로 10만 이상 되면 넘어갑니다. 근데 전략 기술이기 때문에 약처럼 싸지만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기술들은 대규모 공정에 사실은 적합하지 않거나 그런 기술 제각적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99.99%
일반적인 공정은 스크린 프린팅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원래 저기 뭐 회사 이름이 있었었는데 각각의 개별적인 지금 회사들이에요. 정말 제가 지금 만나봤고 그 핵심 기술들을 어떻게 좀 얻고 싶다 이런 분들이었는데 진단 키트를 만드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패키징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센싱에 관련된 부분, 디텍션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되게 약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존에 지금 팔고 있는 킷을 만드는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싸게 만들거나 또는 그런 공정 개발에 실패한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 IoT 하시는 회사분들은 아예 이 분야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소개하고 잘 인도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묶어 나가는 형태들을 제가 지금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꼭 내가 뭔가를 A라는 제품을 해서 나 혼자 다 시장에 나가서 좋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대승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큰 그룹으로서 바이오 칩 또는 바이오 센서라는 어떤 큰 카테고리를 선점하고 또 그것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좀 소주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회사도 차리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전망은 사실 이건 조금 오래된 거라서 이렇긴 한데 요즘 나와 있는 것들은 연평균 성장률이 2030년 가까이에는 15%에서 20% 될 것이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암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센싱 기능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직접 해서 칩으로 만드는 기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텔헬스를 위해서 그 칩의 인포메이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3단계로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나노파티클이라는 것도 해야 되겠죠. 프로시안물로 나노파티클이라는 거죠. 이거 철입니다. 철, 삼가, 사가가 중합되어져 있는 한 그 사이즈를 컨트롤할 수 있지만 100에서 200 정도 되는 파티클이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어떤 그 질병의 그 항체, 그러니까 질병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 있으면 나오는 항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잡을 수 있는 항체를 나노파티클에 붙여요. 붙이면 이렇게 뭐 손처럼 붙거든요. 그런 것들을 암이 있을 때 딱 잡아버리면 이게 기능을 하지 않았는데 철이 이걸 딱 잡아버리면 얘가 이제 전기를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가 붙지 않으면 전기가 안 통하는데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이 붙어있는 개수에 따라서 저항값이 다르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이기 때문에 철은 가만히 놔두면 산화하게 돼 있어요. 산화. 프로시안 블루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공기 중에 있는 것이 파랗게 보이기 때문에 산화해서 파랗게 보이는데요. 이것도 내가 원하는 어떠한 암을 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을 붙여놓으면 산화가 저해돼요. 그러면 산화가 저해지는 정도에 따라서 파란색이 점점 옅어지겠죠. 좀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쉽게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정량적으로 또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럼 왜 듀얼이어야 하냐? 뭐 이렇게 누군가는 질문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제는 알아요. 우리가 이제 코비드가 있고 나서 많은 분들이 키트를 가지고 가서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PCR을 돌려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사도록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인포메이션을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키트가 있어요. 처음에 딱 했는데 이건 무조건 파란색이야. 그럼 2차 검사할 필요 없어요. 안 걸렸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0만 명 중에 그 중에 한 그죠? 10만 명 중에 한 5천 개만 야 이건 좀 아리까리한데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량적으로 내 이제 혈중에 있는 바이러스 농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금방 이게 yes, no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뭐 객답이나 침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거기서 DNA를 뽑아서 거기서 그것에 대한 그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비가 필요했잖아요. PCR이라는. 이제는 별도의 장비가 없이 칩으로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걸 통해서 쉽게 우리가 전화기 등으로 인해서 내 혈당 수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정 암인자가 얼마큼 지금 지표가 나한테 돌아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칩으로서. 그래서 그런 기술들은 현재 많이 나와 있고요. 비교긴 한데요. 아무래도 뭔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혈액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통로들이 필요하고 또 센서도 하려면 밑에 어떤 것들도 붙여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 개 층으로 나눠져 있어서 하나로 유나이트 됩니다. 현재는 광학 센서로 색깔을 디텍션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센서를 통해서 전기화학적으로 센싱을 하게 됩니다. 생각할게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칩을 사용한다 했을 때 사실 거부감이 많았어요. 뭔가 하나를 해주고 그저 뭐 섞어주고 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쭉쭉 짜야 되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세게 줘도 사람들이 불편해서 잘 안 쓰셨었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걸 안 써본 사람이 이제는 없어요. 아, 이 정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이 정도는 내가 침이나 뱉어갖고 조금 해가지고 이거 한번 넣는 거 이런 정도는 우리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칩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대표님의 그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근데 훨씬 더 지금은 이제 공정 개발 다시 해서 2레이어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이제 암이 없는 사람, 요거는 이제 암에 걸린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암 농도 영암비로 해서도 정량 독화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관련된 것들을 기초 원천 기술부터 응용 기술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대중 기술까지 해서 디자인까지 포함해서 특허, 국내 특허 3종, PCP 2종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특허가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 우리 이제 여기 단백질 경영 분석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라이즈라는 큰 장비를 활용합니다. 대략 한 5억에서 10억 정도 하거든요. 그거를 전처리하고 준비하는 데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일라이즈라고 써있잖아요. 디텍션은 잘 모르겠지만 5에서 60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센시티비티는 얘가 얼마큼 잘 잡는지 센시티비티가 낮다는 얘기는 최대한 작은 농도도 잡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준을 보시면 기존과 대비해서 훨씬 더 낮고 센시티비티 경우는 그죠? 반 이상 70% 가까이 더 확장된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물론 시간도 30분이라고 이제 선호를 할 때는 30분이고요. 현재는 이조차도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치고 딱 넣으면 뚝뚝뚝뚝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현재 그 장비도 현재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용량 용도에 따라서 다른 레인지를 가지면서 충분히 이제는 이런 것들도 디텍션 할 수 있구나. 여기서 이것은 좀 이제 이것도 비슷하죠? 뭔가 낫는 것 같으니까. 근데 유니트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니까 나노도 아니고 1g을 10에 만나서 12승까지 낼 수 있는 정도의 정량입니다. 그래서 센시티비티는 기존에 있는 기술 대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팅 기법을 활용해서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이제 공정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단가적으로도 제가 지금 시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에서 어느 부분에 쓰일 수 있는지 아마 이런 것들이 궁금하셨고 잘 모르시는 분야여서 아마 이런 기술 세미나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그 학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센서는 저희 미래 기술입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센서는 이거는 필수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제가 암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암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암보다는 이제 저희가 실시간 이제 건강 체크 모니터링 하잖아요. 시계 가지고. 근데 시계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만. 그러니까 화학적으로는 땀 또는 거기 센서 안에다가 작은 어떤 홀을 만들어서 붙여놓고 프레임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신자만의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바이오 센서 관련된 것들의 산업 동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기술들을 모니터링 하시면 충분히 스크린 프린팅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쉽게 그 방법들을 연구자들에게 또는 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제가 정말 가서 이거를 주워 보고서 정말로 속으로 아이고 그냥 고생하고 있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이게 압력 센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압력 같은 경우는 그저 우리 블루 혈압 같은 거 관련된 것들 하잖아요. 특히 아프신 분들 또는 소아 애들한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얘기가 잘 안 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붙여놓고 제3자가 모니터하는 게 가장 편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혈압 관련된 것도 압력 센서를 통해서 현재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체에서 건강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 주요 요소들은 차고 넘칩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될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은 이걸 다 모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대충 따져봐도 이 정도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른 어떤 바이오 센서 관련된 분들 듣거나 하시면 이런 기술들도 있고 어떻게 만드느니 하면서 하시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저 같은 사람들이 꼭 나타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듀얼 센서 그거는 어떤 판독할 때 육안으로 판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육안으로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맡겨놓고 이 정보가 딴 데 가서 갔다가 올 때 그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고 싶어 하세요. 바로 보고 싶어 하는데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래서 네. 그래서 yes, no를 그 자리에서 결정해 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있는 만약에 내가 전기만 쓴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신호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지만 진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색을 먼저 본다면 훨씬 더 이제 한자 친화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런 부분은 지금 O와 X는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색깔을 해서 그렇고 전기적 신호도 미세한 거가 그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 과정이 이제 판단이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중간 예, 중간 색깔이 있는 건 긴과 민가를 네, 정밀 검사 또 네. 해야 되니까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 1부터 10까지 가면 5나 6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 중간 과정에서 현미경처럼 확장을 해갖고 얘들이 분석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물론 그 2차적인 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시장성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이제 색깔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했는데 근데 여튼 그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정확성과 조금 더 신뢰성을 주는 그 방향으로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렇게 디텍터된 값을 그러면 뭐 RFID나 통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네, 나가는 것 같은데. 저 인포메이션을 통신으로 보내는 거는 이거 쉬운 일이고요. 별도의 어떤 장치나 장비를 개발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만 하면 되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기 신호를 받으려면 여튼 전류를 주고 전압을 측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마트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거에 호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하죠? 3개짜리 쓰고 있는데, 네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분들께 전화기 밑에 꽂을 수 있는 걸로 해주면 안 되냐, 뭐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 충분히 전화기로도 전류를 주고 전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로. 보조적인 장비들을 조금만 붙여놓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중간에 뭐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다 똑같은 데다가 다시 달아놓고 사람들 오면 와서 꽂을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치하고 반응을 하기 위해서 철을 쓰신다는 거예요? 네, 철을 해야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철이 그 전기 신호로 전환되는 게 좀 높아요. 피도 철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더 좋은 물질을 못 찾으신 거네요. 철보다는. 그렇습니다. 근데 인체랑 관련돼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철이 나노 사이즈로 워낙 작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합성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A라는 것을 썼는데 A만 나온다 그러면 좋은 합성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는 아까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사이즈를 변형시킬 수 있다. 이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볼륨을 갖더라도 표면적이 넓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럼 센시티비티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합성법을 썼는데 계속 뭐 400, 300, 200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얘가 그것만 써야 되잖아요. 그 수준만. 근데 합성법을 조금 더 컨트롤 가능하고 그래서 이 사이즈 베리에이션이 생긴다. 그러면 그 합성법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는 사이즈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모양도 바꿀 수 있어요. 물론 금으로 쓰면 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금 쓸 수 있는데 금은 그렇죠? 고가죠. 그래서 동이 아무래도 동은 많이 빨리 변하잖아요. 아니지. 철보다는 더 변하지 않나? 더 잘 변해야지.
공은 아. 건성물하고 섞이면 좀 빨리 변하잖아요. 그 산화하는 속도가 훨씬 더 처리 빠르죠. 요새 마이크로 니들로 해갖고의 그런 약 같은 거를 이제 패치용으로 이렇게 네네네. 하는데 이거는 약간 그런 그 반대 개념 비슷하네. 그러니까 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디텍트하는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쵸. 제가 이제 요거 바로 하기 전에 마이크로 니들도 특허가 있습니다. 그냥 무서운 사는 얘기지만 마이크로 니들은 피부 진피층에 얼마큼 안정적으로 부러지지 않고 들어가느냐가 이제 의료로 쓸 수 있느냐, 미용으로 쓸 수 있느냐 거거든요. 근데 실리콘 단일 공정으로는 맥스로 만드는 게 한 200 마이크로 정도 돼요. 그다음에 우리 피부 안에 그 밑에 보면 여기 피부가 있고 그 밑에 뭐 신경이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200 정도 되면 그 밑에 이제 혈관이 있는 신경 밑으로 못 내려가요. 대개즉슨 여기 바르는 것보다 이 안에 조금 발라주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미용을 쓸 수 있고요. 현재는 미용으로만 나와 있고 저는 600까지 부러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와 만약에 이걸 이제 홀처럼 만들 수 있으니까 합해 놓으면 이제 혈액도 안에서 이 정도 되면은 특별한 그 힘이 없이 그 밑에 얼굴이 쭉 올라오거든요. 바늘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거나 하면서 이렇게 호환될 수도 있습니다. 여튼 니들은 뭔가를 이제 담아놓고 릴리즈 방출하는 약을 방출하는 일인 거고요. 이거는 거기 있는 어떤 파티클을 개수를 그죠 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단, 이거는 치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그 진단 회사에 그 혈당 측정하는 거는 우리 회사 잉크로 해가지고 이제 그 많이 들어가거든요. 엄청 들어가요. 국내 업체에서. 그런 거하고 좀 연계해가지고 하는 그 막 그냥 소모품이니까. 예, 혈당 측정하는 데는 우리 이제 그래서 그런 거하고도 혈당 그 캐션하는 패치들은 이제 여기서 나와 있고요. 조금 더 한 번 더 나아간다. 네. 치료가 그러니까 더 나아가는 거죠. 네네. 이게 저의 목적은 조금 더 나아가서 모니터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웨어러블일 수도 있고 또는 인체 삽입형이 될 수도 있어요. 스킨에 붙이는 것보다 그죠? 아이는 그러니까 초장에 붙인다면 훨씬 더 이제 오랫동안 이제 뭐 할 수 있죠. 그리고 배터리도 현재 지금 이렇게 구겨질 수 있는 소형 배터리 하나만 장착을 해도 1년 이상 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일정 시간 치료하면서 내가 지금 잘 포괄적인 그죠. 데이터를 그쵸. 확보할 수 있고 즉각 대처할 수 있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래서 일정 시간 지나서 치료가 되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저 혼자만 생각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거에 관련돼서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이 커서 그것만 하고 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이질감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삽입형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네. 그렇게 이제 갈수록 본인이 얇아지게 느꼈을 때 몇 되니까. 마이크론 이상이 느껴지면 벌써 지금 삽입형이 있습니다. 삽입형은 웨어러블이긴 한데 장치가 들어가요. 장치가 들어오면 그만큼 그쵸. 크기가 두꺼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시장성이 떨어지죠. 떨어지죠. 그게 이제 완전히 밀봉형으로 그죠. 근데 축소가 됩니다. 아까 이제 있었나? 그렇죠. 만약 이런 형태다, 이 정도 형태다. 그러면 내가 아픔을 이물감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특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누군가 한만 더 앞서 나가서 한 3개월 전부터 이렇게 생체 분해될 수 있도록 하는. 아니면 저 그런 것들이 소재를 바꾸면 되잖아요. 네. 필름형에서 네. 실리콘형으로 네, 바꾸면 네, 네. 되는지. 네네. 또 아니면 이 캡슐형을 만들어 밖에를 전다 전도체를 만들어 집어넣으면 캡슐 자체가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 왜 본인께서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캡슐형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삽입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작게 찢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삽입형으로 해서 그 알약 형태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안 필요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굴려가지고 삽입형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평면보다 원형은 3.14가 더 많으니까 충분히 3배 정도의 센서를 포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 진짜 과학적인데. 네. 오. 저 바이오 센서는 배터리가 있나요? 그게 저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꽤 여러 기간 동안 저게 센서링이 그쵸. 이제 그냥 철로서 그 존재하고 있는 되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죠. 신호를 인체는 자체적으로 전기 신호가 그냥 오니까 뭔가 그거를 줄수 있는 발전시키면 되거든요. 정기적인 그 신호를 주려면 신호에도 그게 이게 모니터링이 신호가 되면 가장 뭐가 전기 신호가 됐든 오잖아요. 휴대폰으로 됐든 이런 것 쪽에 신호를 줘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저런 필링 타입 안에는 만약에 생체 자연 분해적으로 간다 하면 그 안에 배터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분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체에 무해한 그런 배터리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체 재료를 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혹시 더 짧겠죠. 배터리가 없이. 배터리를 넣어야 된다면 배터리를 분해시켜가지고 안에 한다는 얘기는 FDA가 승인할 확률이 제로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제가 보기에 그게 되게 네네.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그거는 이제 넣었다 빼는 것들은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 이만큼 작게 그다음에 삽입이 편안한지 그리고 이게 텔레코뮤니케이션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이제 목적이 있는 거고. 그럼 캡슐형을 하면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죠. 캡슐 안으로 박테리아를. 표면적으로 이 검척을 하고 안에서는 발전을 하면 되죠. 미시하게. 그다음 플랫한 거하고 캡슐을 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나죠. 두께 차이 때문에 이질감이 더 생길 거예요. 아니죠. 이 동그라도 이 근육 사이에 박으려면 그 아, 전혀 안에 깊숙하게요? 근육 사이 근육에 옆에 있으면은 안에 집어넣으면 근육을 찢어야 되니까 이질감이 생기는데 근육하고 이 지방질하고 사이에는 이질감이 없어요. 집어넣으면. 넣어보신 것 같아요. 넣어보셨나? 미래에서 왔어. 미래에서. 제가 그래도 얘기하진 않았죠? 그래도 네네. 대부분 네. 이런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알 수 있는 그 가벼운 소리였으면 좋겠고 쉽게 들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